안녕하세요. 속 편한 삶을 응원하는 내과 전문의 박현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속쓰림, 더부룩함, 구역감, 트림, 이런 증상들로 불편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혹시 나이가 드니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며 그냥 참고 계시지는 않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나중에는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불편함의 원인 중 하나인 위염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염 증상을 개선할 수 있을지 7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빼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바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쉽고 현실적인 이야기로만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극적인 음식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 바로 음식입니다. 위염 환자분들, 입에 자극적인 음식이 유난히 당기실 때가 있죠.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 그리고 커피, 탄산음료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당기는 그 순간은 잠시 좋을지 몰라도 먹고 나면 위가 불에 데인 것처럼 확 타오르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위 점막은 아주 섬세한 조직이라 이런 자극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마치 고운 비단에 거친 모래를 문지르는 것과 같아요. 실제 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56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늘 아침마다 공복에 커피 한 잔, 점심엔 얼큰한 김치찌개, 저녁엔 매운 닭발 같은 자극적인 야식이 일상이었어요. 속쓰림이 계속되니까 위장약도 수시로 드셨지만 잠시뿐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3주만 딱 끊어보자고 했죠. 처음에는 선생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시며 힘들어 하셨지만 제 말대로 흰죽, 계란찜, 삶은 채소, 부드러운 생선구이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단 3주 만에 증상이 놀랍도록 줄었습니다. 나중에는 선생님, 위가 편해지니까 몸 전체가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음식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많이 먹지 말고 자주 나눠 드세요. 두 번째는 식사량과 횟수입니다. 위가 불편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에 위에 음식을 확 밀어 넣으면 위는 과로하게 됩니다. 소화액을 한꺼번에 많이 분비해야 하고 음식물을 소화시키느라 쉴 틈이 없어지는 거죠. 마치 무거운 짐을 한 번에 잔뜩 짊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걸 피하려면 하루 4에서 5번 소량씩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진짜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60대 남성분 한 분은 젊은 시절부터 늘 바쁘게 일하다 보니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대충 먹은 뒤 저녁에 몰아서 폭식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식사 후엔 항상 소화가 안 돼서 밤새 뒤척이셨죠. 저는 이분께 작은 도시락통을 드리면서 하루에 5번 조금씩 나눠 드시라고 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드시라고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딱 일주일 만에 더부룩함이 사라졌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위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위의 천적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타들어간다는 표현을 하시죠.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위 점막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50대 중반의 직장인이셨는데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급심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속이 메스껍고 명치 부분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죠. 약을 드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게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하루 10분 조용한 곳에서 눈 감고 복식 호흡을 하는 것, 그리고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위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의아해하셨지만 2주 정도 꾸준히 하셨는데요. 신기하게도 속쓰림이 훨씬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위는 생각보다 마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네 번째, 금연, 금주. 어렵지만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금연과 금주입니다.
술과 담배는 위점막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술 한 잔은 위벽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니코틴도 마찬가지로 위점막 혈관을 수축시켜 위벽의 방어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40년 넘게 하루 한갑 이상 담배를 피우고 저녁마다 반주를 즐기던 분이셨어요. 늘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달고 사셨죠. 금연과 금주가 쉽진 않았지만 위가 너무 아파서 정말 작정하고 끊으셨습니다. 3개월 뒤 위내시경 결과에서 위점막의 염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끊으니까 살맛이 안 난다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속이 편하니까 뭘 먹어도 맛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끊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위 건강을 위해서 한 번은 꼭 결단 내리셔야 합니다. 5번째, 따뜻한 물, 위장의 친구입니다. 5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내용인데요.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후 30분쯤에 따뜻한 물 한 잔, 이 간단한 습관이 위장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위액 분비를 조절해 줍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은 갑작스럽게 위장 운동을 멈추게 해서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습니다. 70대 어머님 한 분은 늘 속이 차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담아 하루 종일 조금씩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하시더니 며칠 해보시곤 이것만으로도 속이 이렇게 편해지네요라며 놀라셨습니다. 의외로 이 습관만 잘 지켜도 위염 증상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6번째, 약물,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6번째는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통제, 소염제, 아스피린 같은 약들은 위점막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벽이 손상되기 쉬워요. 물론 꼭 필요한 약도 있겠죠. 그럴 땐 반드시 위장 보호제를 함께 처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60대 환자분은 관절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드셨는데 속쓰림이 너무 심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절염은 좋아지는데 위염은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이었죠. 제가 약을 조정하고 위장 보호제를 함께 드시게 했더니 한 달 만에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약도 습관처럼 드시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면과 휴식입니다. 야식 드시고 바로 누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산이 역류하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프게 되죠. 자기 전 적어도 2에서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습관을 들이고 밤에 6시간 이상은 꼭 자야 합니다. 하루 종일 위는 일했으니 밤에는 쉬게 해줘야 해요. 실화로 마무리해 볼게요. 이제 위염을 완전히 극복한 한 분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58세 남성 환자분이셨어요. 30년 가까이 술, 담배를 해오셨고 식사도 불규칙했죠. 속쓰림이 너무 심해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위산이 역류해서 목까지 쓰라리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딱 3개월, 제 말을 믿고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술 끊고 하루 3끼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소량씩 챙겨 드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30분씩 가볍게 산책을 하셨고요.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3개월 뒤 위내시경에서 염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습관이 더 강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위염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곧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속 편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